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장 디자이너 김용배입니다. 이제 곧 설인데요,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 올해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두 번째, 끝을 기억하며 시작하라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나를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헌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게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 법으로 보면 맞는데 이 법으로 보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부딪힐 때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법 위에 최고의 법이 뭐죠? 헌법이죠. 그 헌법을 가지고 이 법이 맞냐 아니냐를 이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삶의 기준,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신발을 하나 샀는데 이 신발을 살까 말까 하는 작은 선택부터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일을 계속 할까?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까? 어떤 선택들을 하죠. 그 선택을 할 때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쁜 예가 있습니다. 나쁜 예는 저의 이야기인데요, 저의 기준은 뭐였냐면 저의 일시적인 만족, 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기쁠까? 좋을까에 따라서 물건을 살지 말지, 주말인데 오늘 쉴지, 일을 할지, 혹은 책을 읽을지, 이 일을 계속할지 말지가 어떤 큰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제 기분, 저의 만족, 저의 느낌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선택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일관성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엄청 반성했습니다. 내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지 맘대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일관성 있는 어떤 원칙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책을 읽다가 스티브 잡스의 일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애플사가 지금은 아이폰을 만들고 맥북, 아이맥 이런 기기들을 만들지만 이전에는 레이저 프린트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애플에서 레이저 라이터라는 레이저 프린트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도트 매트릭스라는 그냥 일반 프린트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트 매트릭스 이전 모델은 그림이 인쇄가 안 된대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프린트의 질이 되게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레이저 라이터라는 그런 신제품이 개발되자마자 당시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도트 매트릭스를 매장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품이 너무 안 좋고 질이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매장에 갔는데 본인이 철수하라고 지시했던 도트 매트릭스 프린트기, 예전 구형 프린트기가 버젓이 팔리는 걸 발견합니다. 잡스가 그때 자제를 못할 만큼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뚜껑 열린 거죠. 엄청 화가 났다고 해요. 그리고 화가 난 이유가 뭐였냐, 내가 분명히 구형 모델을 폐기하라고 하지 않았냐, 왜 이걸 팔고 있냐. 그런데 이사회나 당시 재무팀에서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이걸 한 대 1, 2천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이 넘는 기기였는데 이거를 50% 할인을 하면 사람들이 그 할인된 가격에 사갈 텐데 이거를 폐기를 해버리면 폐기하는데 우리 돈이 들지 않냐. 아니,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그걸 폐기하는데 돈을 쓰고 앉아있냐. 이거는 매우 멍청한 짓이다 라면서 반기를 제기하죠. 하지만 잡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폐기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트 매트릭스를 다 없애버리고 다 폐기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애플에서 팔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너무 신제품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폐기를 해버리죠. 그렇게 없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애플 3 컴퓨터라고, 컴퓨터 한 대에 5,000달러에서 7,000달러, 우리나라 돈을 한 5, 600만 하는 거죠. 그거 한 20만 대가 폐기되었다고 해요. 이런 선택이 숫자를 따지는 논리로 보면 매우 멍청한 짓이죠.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를 돈을 싸게 받고 팔면 되는데 폐기를 하니까. 다소 이상한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원칙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애플은 최고의 제품만을 판다라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죠. 숫자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행동이 실수 같아 보이지만 잡스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고, 시간이 흘러서 애플 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라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원칙의 필요성은 스티브 잡스 같이 경영자뿐만 아니라 니체라는 철학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니체의 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세상을 초월하여 살라라는 게 있어요. 세상을 초월하여 산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휘둘리는 것이 아닌
정동이라는 말에 올라타 능숙하게 그것을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세계와 시대의 흐름,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이야기한 원칙이 있는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말 혹은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분명한 원칙이 있으면 세상 안에서 어떤 차별화, 지금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한 어떤 이미지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에는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그것을 알아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저만의 원칙을 하나씩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가 이득보다 우선이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만들고 아침마다 그걸 읽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어떤 분명한 기준이 확신이 탁 서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또 삶이 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기고 살 수 있지만, 제가 만약 지금의 이 원칙들을 3년, 5년, 10년 정도를 계속 지킬 수 있다면 아마 세상에는 김용배라는 사람이 분명한 캐릭터, 분명한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면서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헌법, 원칙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